세상에 떠도는 미스테리 괴담들. 첫 번째, 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에 포즈를 잡은 다음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동맥을 그으면 피가 분출하게 된다. 이때 피는 검붉은 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몸속을 돌고 있는 동맥 속의 피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무색 투명하다고 한다. 세 번째, 곤충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데 이는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이기에 머리가 잘리면 몸도 같이 반응하여 죽기 마련인데 죽음에 대해 모르는 아기의 머리를 순식간에 잘라내면 죽음에 대해 모르는 데다가 반응할 시간이 모자라서 몸과 머리가 잠깐 동안 따로 논다고 한다. 네 번째,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종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종의 맛 대신에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하였다. 따라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환경오염과 질병, 그리고 생존 경쟁의 방식 변화로 인한 퇴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인간의 뇌는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몸에 대한 제어를 지속하기 위해서 마약 성분인 엔돌핀을 마구마구 뿜어내어 고통을 잊고 도리어 쾌락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웃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편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극한의 고통에서 실신했던 많은 사람이 구조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 여섯 번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작은 동굴이 있다. 그 동굴은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한 남자가 그 동굴의 끝을 알아보고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 남자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4년 후 그 남자는 멕시코주에서 연락이 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중국 어떤 탄광에서 다수의 인부가 독에 중독되어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인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탄광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자신을 밖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인부들은 속는 셈치고 받아들였다. 정말로 금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인부들이 목소리의 부탁은 잊은 채 금괴만 캐다가 독에 중독되었고 얼마 안 되어 이 금괴를 캤던 모든 인부가 죽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그 탄광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사슴의 현상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고 한다. 여덟 번째, 위의 이야기가 중국 전체에 퍼지자 한 생물학자가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 넓은 중국의 땅덩이를 5년째 여행 중 어떤 탄광 안에서 빛을 보게 해줘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게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생물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죽은 인부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방독면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갔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는 얼마 후 중독사하였고 그 안에 있던 책은 하늘사슴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홉 번째,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탄카오로형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양을 잡아 숯불에서 굽는 요리다. 어미양이 구워지면 배를 갈라 꺼내 먹는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의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 먹는다고 한다. 열 번째, 일본 오사카현의 어느 마을에서 까마귀의 시체가 대량 발견되었다. 그 까마귀들의 날개는 모두 찢어져 사라져 있었으며 부리 또한 뜯겨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마을에 도둑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경찰들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 곳곳을 순찰했다. 하지만 도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범행 시간대는 항상 10시 정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은 물론이고 아주 좁은 창문이라도 잠가놓고 잠을 청하게 됐다. 하지만 역시나 도둑은 들었으며 범행 장소에선 창문 유리가 깨져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로 오랫동안 때려 부순 것처럼 말이다. 며칠이 지나자 도둑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까마귀들의 시체가 대량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까마귀의 날개와 부리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다시 도둑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평범한 도둑질이 아닌 살인사건이었다. 시체 모두 배에 큰 구멍이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찰을 돌던 경찰 한 명이 집에 잠입하려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했으나 경찰이 놀라 발포한 총알 3방을 맞고 쓰러졌다. 그 수상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등에는 날개가 있고 얼굴엔 부리가 달려 있었다. 11번째,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일어난 일. 관광명소로 알려진 베르사유의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수상한 편지가 오고 그걸 받은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살던 청년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베르사유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 청년이 묵은 호텔은 아주 오래되고 낡고 한적했다.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한 청년이 갑작스레 프런트에 가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청년은 프런트에서 매우 빨간 봉투에 담긴 편지를 가져왔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름이나 주소 따윈 적혀 있지 않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또한 적혀 있지 않았다. 그걸 받은 청년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두려움 때문인지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 청년이 그 편지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적힌 것은 프랑스어로 된 평범한 괴담이었다. 그걸 보고 실망한 청년들은 편지를 내팽개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편지를 열어보았던 청년이 사라진 것이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지만 그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년들은 친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다시 베르사유로 가서 친구를 찾았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 찾아가 보았지만 그 호텔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호텔은 없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은 어디이며 받았던 편지는 무엇일까? 아직도 그 편지는 돌고 있다고 한다. 12번째, 우는 지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지장이 있었다. 평상시엔 조용한 얼굴이지만 저녁에 보면 우는 얼굴이나 곤란한 얼굴로 보일 때가 있다. 우는 얼굴일 때에는 다음날 비가 내렸고 곤란한 얼굴일 때는 눈이 내렸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날엔 지장의 얼굴이 그대로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장을 보고 다음날 일정을 세웠다. 어느 날 지장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환한 웃음을 짓던 날이 있었다. 1945년 8월 4일 히로시마에서의 사건 전날이었다. 13번째, 1998년 영국 민가의 창고로부터 400년 정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자동 달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설계도에는 기괴한 형태를 한 부품의 치수와 그 조립 방법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장치의 복원을 실시하자 서기와 일자를 표시하는 기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기묘한 결점이 있었다. 205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어 장치가 표시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14번째, 뉴욕의 밀라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 손님들에게 들은 적도 없는 듯한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명물남이 있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자 단골들은 그 유쾌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은커녕 그 얼굴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15번째, 어느 날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에 로어 모음 글을 올리던 네티즌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야기한 로어는 아무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다들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그가 주로 핸드폰으로
스레드를 올린다는 것을 알아내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도쿄 시부야구의 이노카즈라 거리 부근에서 최종적으로 스레드를 올린 것을 알아내고 찾아갔으나 그곳은 평범한 도로 한가운데 어느 맨홀 뚜껑 바로 위의 위치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